안녕하세요. 이란쌤입니다. 지난 12월 10일에 교육부에서 이 교원 양성 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원래 10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발표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이전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랑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그 영상 여기 위에 카드 올라갈 건데 이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여기 발표 방안에서 특히 이제 교육대학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대학원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교육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열람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개편이 됐는지, 그다음에 초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중등은 어떻게 할 건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중등 쪽에 교육대학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여기죠.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해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등 자격증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양성이 되는데 실제로는 임용이 4,000명 정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가 남는다. 자격증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과 다르게 중등은 너무 임용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중등교원 양성 체제 정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범대 중심으로 가겠다. 이 공통과목을 기준으로 사범대에서 안정적으로 양성을 하고, 지금 이 교육대학원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바로 이 학사 편입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학사 졸업 후에 자격증을 희망하면은 다시 사범대학으로 재입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학사 편입 티오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학사 편입 티오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리고 교육대학원은 이제 교사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교원 자격증 남발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사 편입 티오가 지금의 이 교육대학원 수준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통과목이 어떤 건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일반적인 교과 말고 나머지 교과들은 교직과정, 그러니까 일반 학과에서 교직 이수, 이 체계를 그대로 여기는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건이나 뭐 사서나 이런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뭔가 첨단 신규 분야,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지만 미래에 필요해서 새로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학과 정원의 30%까지 교직을 가능하게 하겠다. 현재는 이게 10%거든요, 정원에. 그리고 이런 분야는 대학원까지 허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미래에 대한 대비책,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들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에서 역량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학과와 TO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범대학 현행을 유지하되 다른 일반적인 학과에서 이 공통과목의 교직과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육대학원은 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원이 교원 자격 취득의 제 기회인 건 맞습니다. 저 또한 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많은 학교에서 굉장히 자격이 남발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공통과목은 무엇인가? 교육부에서 정리하기로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컴퓨터, 기술, 가정, 사회, 노동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자, 이것을 기본적인 공통 과목이라고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미 사범대학이 있는 학과들은 그대로 둔다. 이미 어떤 교육과 공통 교과목이 아니어도 기존에 있는 교육과는 굳이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게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듯이 학부 졸업 후에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사 편입 제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위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전문적인 교과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새로
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교과들은 교직이수 과정으로 그대로 둔다. 일반 학과 플러스 교직이수 과정으로 이거는 이제 기존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양성 과정을 축소한다. 물론 첨단, 신규 분야 이런 데는 새로 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나 비교과 이런 것들은 없애지 않고 유지를 시킨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범대가 없으면은 그 자격증을 아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거 없애고 놔둘 수 있는 건 놔둬가지고 기본적인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현직 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는 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겠냐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쭉 해가지고 2025년까지 이렇게 교육부에서 진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로드맵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통 과목은 기존의 방법대로 나가겠다. 선택 과목 전문교과, 비교과 중심으로는 교직 이수나 대학원을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등교원 양성 체제를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2025년까지 검토 후에 조정이 이뤄간다. 아마 일률적으로 바로 시행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때는 아직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여기 보면은 2028년까지 정원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점 조절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제가 입학 후에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나의 입학 연도, 이 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입학했을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 자격 취득이 인정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약 마쳤습니다.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